반갑습니다. 작은다육 사랑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네요. 부산에도 날씨는 상당히 맑고 좋은데 기온이 좀 많이 떨어져서 춥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온도는 어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다음번엔 붉은 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창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국민이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창의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몇십만 원씩 하다 보니까 많이 못했던 분들이 많은데 한 7, 8년 전부터 이 창값이 폭락을 하면서 거의 국민이 수준에 가깝게 창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창을 찾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또 창의 인기가 약간 돌아오면서 창을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창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기본적인 창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붉은 계열의 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금씩 부족한 면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창의 현실이 뭐 맞다 안 맞다를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교배를 시켜 갖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원종자의 얼굴이 지금 없어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들은 지금 1세대 초창기 이런 것들을 지금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붉은 계열의 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참고 정답만 하십시오. 이게 뭐 딱 이거 맞네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정도가 요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아마 구입하실 때나 또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건 알고 키워야 되는 있는 사항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맞니 아니라로 설명을 할 정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조금 염려를 하시고 봐주신다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붉은 계열의 창, 주로 가능하면 옛날 창 위주로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보면 주로 그 비슷비슷한 얼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특징이나 이런 물들미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특징은 물이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뜨는데요. 옆에 보시는 홍상에 비해서 잎이 조금 넓고 입장이 좀 짧습니다. 짧고 이렇게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안에까지 이렇게 나중에도 물이 들지만 지금 물이 빠진 상태예요. 한 2, 3일 전에 물을 듬뿍 줘놨기 때문에 지금 물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단 일단 그냥 참고하시라고 입장이 조금 얇으면서 그 길이도 짧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들미나 입장이 조금 짧다는 거. 다른 거에 비해서 홍상에 비해서는 자, 옆에 보시면 이제 홍생상술인데요. 예전에는 상당히 가격이 높아서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홍생상숙의 특징은 입장이 좀 얇아요. 넓이가, 길이도 물론 길이는 길고 옆에 폭이 조금 좁으면서 저 특징적으로 보이면 요 가운데 선이 있죠. 어저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선이라는 느낌, 줄이 들어갔다는 느낌. 그런데 이 홍상 같은 경우에는 줄이라기보다는 돌기, 턱이라고 해요. 토돌토돌한 턱이 각이 조금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그 방지턱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와 갖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른 종하고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가장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는 붉은 계열의 종류에 비하면 요는 그 턱이 조금 높다는 거. 대체적으로 비스트 자이언트와 홍생상수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비스트 자이언트는 입장이 좀 얇아요. 다른 이는 붉은 계열에 비해서 좀 얇고 보시면 여기도 약간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줄의 두께, 굵기가 홍생상술보다는 확실히 좀 얇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물들미, 홍상은 약간 핑크 계열의 짙은 물이 들고 비스트 자이언트는 약간 금붉은, 약간 검은 빛을 띈다고 느낄 정도의 금붉은 톤으로 물이 든다는 거. 그런 부분을 조금 비교를 하시면 아마 홍생상수라고 구분하기가 쉬울 겁니다. 가장 많이 그 비스트 자이언트와 홍생상수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헬리아. 헬리아는 뭐 육안으로 보면 조금 차이는 좀 납니다. 입장이 좀 짧고 얇으면서 좀 뭐랄까요, 위에서 딱 내리다 보면 다른 것보다 잎이 상당히 짧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일반인은 창들에 비해서 입장 끝이 조금 뭐랄까 각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칼날처럼 이렇게 각이 조금 날카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창들은 끝부분이나 이렇게 두툼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둥근 형태를 많이 띠는데, 요 헬리아는 이 입장 끝부분이 좀 칼로 이렇게 따듬어 놓은 것처럼 날카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건 보면 이렇게 그냥 두툼하다는 느낌의 이렇게 둥근 형태인데, 이 아이는 끝이 약간 날카로워요. 뭐 손이 빌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입장이 좀 날카롭고 샤프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뭐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크죠.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 붉은 계열의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가 프랭크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비싸서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고가였는데요. 프랭크 철화 같으면 뭐 1cm에 10만원씩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귀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번식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가격대가 상당히 이제 뭐 거의 지금 비슷한 가격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한때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 프랭크의 특징은 일단 물들미 검붉어요. 그냥 붉은 계열보다도 까만 느낌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검붉게 물이 들어요. 그게 다른 이는 창들에 비해서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입장도 다른 비스트나 홍상이나 판도라에 비해서 한 절반 이상 아주 짧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뭉크와 프랭크 뭉크를 같이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프랭크 같은 경우와 이게 뭉크 같은 경우 완전히 얼굴이 틀려요. 색감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뭉크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보면 중간에 프랭크 뭉크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얼굴은 다르지만 뭉크를 갖고 왔어요. 보면 쉽게 말을 하면 프랭크와 뭉크를 교배를 시켜서 만들어낸 게 프랭크 뭉크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지금 완전히 뭉크예요. 모양이나 형태는 완전히 뭉크인데 물들면 프랭크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프랭크 뭉크로 이렇게 지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은 쉽게 됩니다. 보면
뭉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색깔이 뭐 붉다기보다도 노라면서 가운데 부분이 약간 핑크빛으로 도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프랭크 뭉크는 모양은 완전히 뭉크인데 프랭크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조금 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요. 보면 프랭크 수프 클론,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 입장이 조금 짧으면서 물이 붉게 물드는 게 아니라 맑은 붉은색. 그래서 입장도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두툼해요. 원래 창들이 입장이 좀 두툼할수록 예쁘고 좀 가격대가 있어요. 선호도도 조금 높은 편이고. 창 하면은 입장이 두툼할수록 조금 더 이제 뭐 고가로 유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메스트로와 프랭크 수프 클론은 하나입니다. 하나이. 처음에 아메스트로를 출시를 해서 유통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프랭크 수프 클론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각자 다른 아이로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유통이 되면서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프랭크 수프 클론하고 아메스트로는 하나입니다. 하나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나 형태 뭐 이런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물들면 어디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흙에 따라서 물드는 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뭐 입장 모양, 형태, 두께 거의 똑같습니다. 물듬도 근데 같은 자리에 놓고 키우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오래된 아이는 아니지만 요즘에 좀 선호도가 좀 높아요. 인기도 상당히 많고 뭐 크기에 비해서 가격대도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맑고 투명하면서 입장이 짧다는 거. 뭐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요렇게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입장이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프랭크 수프 클론하고 아메스트로.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게 두 아이는 같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홍상하고 비스트 자이언트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 아이도 보면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들미나 입장 아까 설명하셨죠. 중간에 이렇게 턱이 있는 거, 볼록한 턱이 있는 거에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붉은 계열이 보면 뱅을 잘 합니다. 다른 이는 창에 비해서. 왜 뱅을 잘 하는지는 뭐 특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일반적인 창에 비해서 이렇게 붉은 계열의 아이들의 창이 조금 잘 물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시면 가정에서 키우실 때 흙과 입장이 서로 닿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이 습 때문에 뱅이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입장과 이 흙이 닿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 요즘에 위에 까는 거를 보면은 이제 깨끗하게 씻은 굵은 마사나 이렇게 좀 습을 유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제 종류별로 많이 깝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서 키우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창을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시기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봤을 때 이쁘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내 마음에 들면 그냥 구입을 하셔서 이름보다는 그냥 힐링하면서 즐기면서 내가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름이나
이런 거를 선호도를 자꾸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뭐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보다는 딱 봤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아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신다면 그나마 물건 부담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름을 보고 사서 나중에 보니까 바가지를 썼다는 분이 간혹 있는데요. 절대로 이름을 보고는 사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창이 교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름은 다른데 같은 아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어떻게 이게 맞다 아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농장에서 자기가 교배를 시켜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서, 그게 뭐 그 사람이 했는데 그게 틀리다고 할 수 있는 지금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보다는 그냥 마음에 드는 아이를 선택을 해서 죽이지 않고 예쁘게 키우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이런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이제 창을 이제 앞으로는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